계약갱신 청구권에 이제 최근 판례에 문제가 있는데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요. 보통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 보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보통 이거 전세 같은 거 계약하고 나면은 2년 보통 계약하죠. 그러면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 계약하고 나서 임대인한테 더 살게요 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그게 이제 2년을 더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4년을 더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최근 판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러니까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약갱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다는 거죠.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계약갱신 거절, 계약의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여기 지금 6조 3이네요. 6조의 3에 보면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 이쪽에 있어요. 임차인이 뭐 이 기에 차임액에 달하도록 뭐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다든지 아니면 서로 합의해서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합의해가지고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중대한 과실, 이 중대한 과실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뭐 경미한 과실은 안 되는데 임차주택에 대해서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전부나 멸실, 뭐 절부나 일부 멸실돼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재건축을 한다든지 뭐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지금 판례가 이겁니다. 이거 8번 임대인이 여기 임대인의 직계 존속이나 직계 존비속이라고 표현하는데 직계 존비속이 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실제 거주한다라는 거는 임대인이 자기가 들어와서 살겠다. 이게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실제 거주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실제 거주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실제 거주를 했다라는 거에 입증 책임은 임대인한테 있어요. 참고적으로 이것도 판례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8번에 대한 내용 때문에 최근 판례가 좀 변경이 됐어요.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여기 뭐 계약갱신 청구권은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갱신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이다. 그리고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본다. 이제 물론 이제 차임하고 보증금을 증감할 수 있다는데 보통 현 임차인한테는 5% 20분의 1이니까 5%밖에 인상 못한다는 내용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됐던 부분들이 신설된 부분들이 이런 거. 만약에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판례가 있어요. 최근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했는데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안 살고 새로 임차인을 줬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기존의 임차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판결이 이게 뭐냐면은 당시 이제 이제 세 가지 조건으로 이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손해배상액을 세 가지 조건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실제로 임차인이 입는 손해액을 산정을 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판례는 또 요런 내용이 있었죠. 한산 월차임 간의 차액에 2년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실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에 100만 원씩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2년 살다가 나가라 내가 들어가 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한테 뭐 150만 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익이 생기잖아요. 100만 원과 5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에 대한 2년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거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임차인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임차인이 자기가 손해배상 아니면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제 임대인이 안 들어간 거를 임차인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반대예요. 이거는 임대인이 자기가 안 들어갔다라는 거를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를 입증 책임이 법원에다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내용들이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얘기를 결국 이거 지금 요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거주한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 판례가 있어서 요거 부분을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앞에 부분이 좀 길었네요.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내용인데 판례가 뭐가 있냐면 건물 인도에 대한 판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잠깐 그림을 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이제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법상 이제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인한테 계약 갱신하겠다. 2년 더 살겠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임대인이 나는 이 집을 팔 거다. 매도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도를 할 것이니까 이 계약갱신에 대해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당시에 1심 판결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차인은 이제 더 살 수 있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런데 이 실제 사건은 매도를 실제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양수인이, 그러니까 양수인이죠. 이 임대인은 양도자가 되는 거고 이 새로운 양수인이 새로운 임대인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건물 인도 소송을 한 겁니다. 건물 인도 소송. 자기가 이제 주인이 됐으니까 건물 인도 소송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양수인한테 건물을 인도해줘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후에 주택을 매수한 자도 계약갱신 거절 기간 내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통 판례를 찾는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서 이렇게 해당하는 번호를 치면 됩니다. 제가 검색을 해놨고 쭉 보다 보면 여기 중간에 어딨냐 여기 판례라는 게 있습니다. 판례. 여기 판례를 찍으면 지금 여기 첫 번째 판결이 났던 내용이고 이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화면 잠깐 좀 키워볼게요. 판결 내용은 임차인 주택임대차 보호법 요 6조 1항 3회 1항에 따라서 부문에 따라서 계약갱신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이나 같은 법 3조 4항에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 이 양수인이 매수자를 의미해요. 이 같은 법 똑같은 거죠. 이 기간 내에서 여기 8호 단서. 이 8호 단서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이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를 의미해요. 요거에 따라서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여기 원칙적 적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극이라는 표현은 법에서는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소극이라고 나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 양수인이 인도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적극으로 판시를 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집을 인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최근 판례가 이런 판례가 있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쭉 설명을 좀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네,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결 내용 뭐 쭉 있는데, 뭐 간단하게 좀 더 추가적으로 보면 위에 있는 내용과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읽어보기는 좀 어렵죠. 이 판결 내용을 다 읽어본다는 거는 좀 일반인들은 좀 어려운 내용이고, 그, 이 실제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궁금하거나 이런 분들은 들어가서 이제 실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그 당시에 요게 이제 1심에서 임차인의 편에 들었다가 이게 판례가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그 내용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판결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이런 사항들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약갱신 거절, 계약갱신이 이런 경우에 거절된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계약을 할 때 당시에 보통 설명을 할 거예요. 집을 중간에 팔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아마 통보하지 않았을까, 계약할 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도 보면 중간에 여기 중간에 보면은 뭐 내용편 이렇게 쭉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수자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실제 샀던 양수인이죠. 양수인이 좀 이런 법적 내용을 어느 정도 좀 똑똑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었다라는 내용이고, 예.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이나 이제 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들은 한 이 정도면은 설명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할 때는 실제 예전에 있었던 판례 5년에서 뭐 10년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런 판례들이 좀 있는데 그게 좀 내용이 좀 재밌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도 그 판례가 되게 재밌어가지고 왜 10년으로 바뀌었는지 뭐 이런 내용들 한번 설명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